네, 김건희 특검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습니다. 지금 재집행하는 중이겠죠. 지난 1일에 첫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번엔 강제 구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특검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반응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오늘 그 체포 재집행을 아침 8시에 한다라는 그 보도를 봤을 때 왜 9시가 아니고 8시지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9시에 변호인 접견해놨는데 이 특검팀이 그 변호인 접견하는 것도 막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만을 내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시간을 옮긴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의 전략입니까? 어떤 겁니까? 뭐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에 또 불응할 거라는 것은 뭐 이미 특검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방식은 사실 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예. 지난번처럼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위를 벗고 바닥에 눕는 방식은 이미 이제 그런 방식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이미 예고된 것을 집행할 때는 변호인의 접견을 이유로 해서 시간을 또 끌 수 있는 거죠. 뭐 예. 그렇다면 그 이전에 특검은 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건 밀행성, 그러니까 예고하고 가면 통상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기 때문에 도망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예. 원래 이제 갑자기 가서 하는 거여서 이 변호인이 반드시 이 출석 한가운데 집행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고 예.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일찍 집행한다는 것은 충분한 조사 시간 확보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그 수사 인권보호 규칙에 의하면 예. 하루에 휴게 시간 빼고 8시간까지밖에 할 수 없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밤 9시 이후에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제 조사 그리고 영장 청구 이런 걸 고려하면 오늘 소환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관련 혐의를 충분히 진술을 받겠다고 하면 예.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8시로 집행 시간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대변인님 어쨌든 언론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구치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을 거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특검이 그 구치소로 들어간 다음에 일단은 교도관들에 대한 설득 작업들을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란 특검 때도 체포영장 이렇게 강제인치를 한번 그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예. 하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실상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는 이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은 교도관인 거예요. 근데 교도소 측에서는 부담스럽다. 특검과 수사관을 파견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어저께도 저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도관들에게 여기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은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강제력을 사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교도관들이 왜 지금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강제인치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도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교도관 개인에게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몸에 손을 댄다면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사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도관 개인들은 또 공무원이어서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들어가서 교도소 내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시부터 변호인들과 접견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난번 1차 시도 때는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이젠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특검 측에서는 강제인치보다는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임의로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변호인과의 접견을 시작을 하면은
그 변호인 접견 중간에 들어가서 강제인치를 하는 것은 완전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변호사의 그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정말로 그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나오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네. 제출을 했고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한다고 알려졌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재집행에 나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호인 측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도 일선에서 검사로 있었고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형태로 거부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변호인들과 오늘 9시에 접견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변호인 접견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인 접견 한 10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인 접견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접견실에서 나오지 않는 형태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변호인 접견은 9시로 잡아놨다면서요. 근데 체포 집행은 8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안 맞는데 그 접견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1차 집행 때 보면 이제 집행할 교도관을 대동해서 수용실 앞에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체포영장 절차에 따라서 이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집행을 하고자 하면 지금 바로 하면 됩니다. 뭐 변호인을 기다릴 필요성은 없어요. 물론 이제 기다려 달라고 하면 예우 차원이나 뭐 방어권 보장 차원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변호인을 기다리지 않고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 변호인 접견을 잡아놨다고 하면 특검은 절차적으로 한번 협의는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판단하기에 9시 변호인 접견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접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접견과 관련해서도 다른 내용을 고지하고 다른 방식의 집행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가능한 무리하지 않게 뭐 하겠지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물리적 저항도 예상될 정도로 뭐 어떻게든 불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을 텐데 변호인 접견 때문에 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기다린다 이런 상황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한다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한 후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오늘 집행에 나섰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 측에서 그때 브리핑할 때도 2차 집행 때는 물리력 행사까지 예고를 해놨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특검팀에서 인원을 조금 더 보충해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측하기에 그 체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 물리력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팔을 어떻게 잡아 끌고 어떻게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과정에서 저항을 하게 되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명분 삼아서 또 특검의 이번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을 뭐 돌돌 말아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식의 안전 보호 장치를 한 후에 강제적으로 수용실 안에서 끌어내는 방식의 집행을 하게 될 거고요. 뭐 방법이야 이제 강제력이라는 거는 어떤 수단도 다 쓰겠다는 건데 그런 상황까지 만들면서 저항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 제발 그런 상황으로 이 상황이 전개돼서 또 그걸 가지고 공방을 하면서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국민으로부터 고립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이 정도 됐으면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분은요, 그 1차 체포는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뭐 속옷으로 저항했다 해서 온 세계가 그 약간의 한국의 망신사 이런 그 느낌도 받았는데 네. 오늘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윤 전 대통령도 다 알았단 말이죠. 1차의 그런 그 나의 상황을 뭐 전 세계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체포에 응할까요? 안 응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예. 그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전체적인 취지를 보았을 때는 체포영장 자체에 응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형태로 읽히기도 했었던 게 네.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8시에 뭐 구치소로 특검에서 들어갔지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꼭 기다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9시에 변호인 접견은 먼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강제인치 과정에 있어서 뭐 상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게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아마 거의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법원에서의 그 결정 같은 것들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좀 슬픈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인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특검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관들이 개인적인 소송이 들어올 것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강제인치를 해서 결국에는 조사실로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진술 거부권을 쓰고 아무런 진술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예. 특검의 효용성이라든지 특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예. 특검은 이제 기본적인 경찰이나 검찰과는 달라서 약간의 그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제인치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국민들의 판단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은 그 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 같아, 안 응할 것 같아요?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같아요? 높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법무부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 협조를 잘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도관이 스스로 이렇게 강제력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텐데 그럼 그 법무부 장관이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해라. 우리가 그거는 잘 그 뭐 보호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없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체포에 본인 생각에 응할까 안 응할까 그 두 가지 여쭙게요.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예.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간 특검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면 네. 들어가서 예. 붙들고 끌어내라는 지시입니다. 근데 나중에 저 소송 받으면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당한 법집행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이 지시로서 보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주장, 일방적 주장을 마치 법적 공방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집행은 특히 이제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집행에는 물리력 동원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에는 긴급 체포도 있고 현행범인 체포도 있고 지금처럼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는데 체포에 순순히 응하는 피의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도망치려고 하고 저항하고 이런 상황은 늘 예비돼 있고 그러면 물리력 동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예.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에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법 100조에 의하면 정당한 공권력의 이 교도관의 공권력 행사를 이 막을 때 이럴 때 물리력 행사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도관이 들어가서 일정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하고 또 끌어내기에 집행에 필요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고 또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교도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거 예. 법무부 장관이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고 예. 특검이 또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요. 특검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어떤 방식의 물리력을 동원해서든 오늘은 집행을 하겠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예.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까지 거부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예. 방식은 지난번 같은 수사는 또 못 쓰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변호인 접견실에 나와서 계속 버티면서 이제 변호인 접견하고 있는데 집행하느냐라는 식으로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우라도 일정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준 후에 특검이 변호인 접견권을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한다라고 판단하면 그 상황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애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 자체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발부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처음에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만 이후에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간 거예요. 특검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그냥 임의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결국 재집행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했지만 임의로 출석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제는 집행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오늘 집행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 본인이 소환에 그냥 임의로 응하겠다라고 하면 이 영장을 쓸 필요 자체가 없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는 재집행을 하려 들어갔다라는 것은 변호인을 통해서 그 확인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의 출석에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늘도 결국에는 뭐 영장이 지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뭐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좀 궁금한 거는 조금 뒤인 9시부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수감 장소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특검팀이 이걸 이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수용실 안에서 접견은 아니고요. 예.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에 가면 따로 변호인 접견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칸이 나눠져 있어서 한 30개 정도의 실이 있는데 네. 지금 거기서도 접견하지 않고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에 가면 이 경찰관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조사실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하루 종일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상당한 특혜인데 오늘 변호인 접견을 하면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예. 수용실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건 자체는 집행을 하기에 용이한 상황은 된 건 그러니까 그 분명합니다. 순간에 잡을 수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 자체는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이 그 상황을 이 뭐 출석에 응할지를 협의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접견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것을 계속 버티면서 저녁 뭐 6시 집행이 가능한 시간까지 계속 접견하고 있다라고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저항을 한다면 특검이 계속 기다려줄 리는 없고요. 이건 예. 누가 봐도 명백히 정당한 변호인 접견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권한의 남용이기 때문에 권리의 남용이기 때문에 특검은 그걸 다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고요. 일정 정도의 시간을 보장한 후에 충분히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된 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인이 듣고 특검과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보장됐다고 하면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줄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럴 필요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오늘 좀 어떤 전략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영장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변호인 접견의 중간에 들어가서 실제로 몸을 끌고 나오는 형태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간의 접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었다, 헌법상으로 권한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검 측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는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 응했고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검 조사에 응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는 전략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지할 게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뭐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은 너무 명확하고요.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고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뭐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뇌물 그리고 뭐 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의 사건인데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게다가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있었죠. 물론 다 부인을 했겠고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싶지만 사실은 다 부인한다고 해서 그 받은 조사의 진술 조서가 증거 가치가 없지가 않습니다. 네. 특검은 그런 상황까지 다 예상해서 질문지를 준비했을 것이고 그 질문의 내용 중에는 공범이라든가 참고인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하는 답변을 해도 그 참고인의 공범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본인의 진술 안에서 모순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본인이 소명을 하고 부인했다고 해서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 어려움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점을 걱정할 겁니다. 출석했을 경우에 만약에 진술을 하면 그 진술 안에 모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공개된 어떤 변론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와 입장을 갖고 진술했을 때는 진술 내용이 유리하게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인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수사받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자신의 어떤 이 신분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평생 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법적으로든 뭐 사실적으로는 다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절대 진술을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느니 차라리 출석을 거부하고 이 수사가 부당하고 위법적인 수사다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서 지금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사실 유일한 대응이다. 예.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본인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나가서 출석을 해서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아예 출석 자체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법적인 판단까지 갈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인권보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타깃은 본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좀 활동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특검 측에서 보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9시가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변호인 접견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내부 상황을 모르니까 8시부터 집행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 내부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없거든요. 그 특검팀에서도 브리핑을 하는 게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상상의 영역입니다. 나중에 그 보도가 되면 그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상황을 안에 내부 상황 모르니까요. 과연 언제까지 뭐 버틸 것인가 그거는 그 잠시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어제 김건희 씨는 첫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하러 온 저 차인데 특검팀 차인데 같은 특검팀에서 부부를 이제 소환하는 거잖아요. 체포를 하고 소환을 하고 어제 김건희 씨 첫 소환이 됐는데 어제는 그러면 100쪽 가까운 그 100쪽 정도의 질문지가 있었고 근데 6시 전에 조사는 끝났잖아요. 네. 좀 빨리 끝났다는 평이 있던데 그럼 어제는 어떤 걸 확인했을까요? 특검팀에선? 그 100개의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면 100쪽. 예. 100쪽.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서 열람까지 10시간 안에 소화할 수 없는 예, 분량이거든요. 예. 그러면 특검이 이 일반적인 어떤 주요 사건의 조사처럼 상세하게 묻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만 찍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거의 김건희 여사 측은 단문 단답 형식으로 답을 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아, 제 권한이 아닙니다. 아마 변호인도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진술 거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단답으로는 말했다는 거군요. 거의 그렇죠. 혐의 부인했다는 네. 게. 이제 부인을 하면 예. 부인에 대해서 이 나중에 진술 조서가 증거로 갔을 때 이 당사자 피의자의 답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판사에게 줘야 되잖아요. 예. 무죄를 받으려면.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명태균 사건 또 건진법사 관련 사건들은 예. 이 공범들의 진술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고요. 물증도 확보돼 있습니다. 아마 그걸 가지고 핵심적인 질문들만 했을 텐데 거기에 상세한 답변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근데 상세한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고 예. 김건희 여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이전부터 네. 최은순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고 증명 증명서, 위조 예. 사건도 있고요. 또 이 공평 양흥지구 사건도 네. 있었고요. 이 개발 특혜 의혹.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디올백 사건도 공범들은 다 처벌받았는데 본인은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네. 아니면 검찰의 배경, 권력의 배후에서 힘을 얻고 사건을 다 무마시켜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공범들이 다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순 그 본인의 모친하고 본인이 처벌받지 않은 것이 자기가 잘 소명을 하고 실제 그 정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진술을 하면 그 정도 가지고 판단하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했을 텐데 아마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뒤에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그 배후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구속돼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검찰이나 특검 누구도 김건희 여사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줄 생각은 없을 거고요. 관련 공범이나 참고인들이 대부분 다 불리한 진술을 했고요. 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도 상당히 확보돼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의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사실을 빨리 자각하는 게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 여전히 뭐 언제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첫 그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와서 에스컬레이터 올라와서 2층에서 처음 하는 말이 이거였잖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앞에만 빼면 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왜 굳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던데 네. 이거는 그리고 준비해온 말일 거 아닙니까? 왜 이 수식어를 넣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법적인 표현 그리고 정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아우르지 않았을까 굉장히 고심을 해서 쓴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을 낮추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많이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에게 더 좋지 않다는 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낮추면서 감정적인 국민들의 부분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이런 걸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업무, 공천이라든지 뭐 어떤 업무에 있어서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못 보게 내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인데 예. 직권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권이 있기 때문에 남용을 할 수 있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가 되는데 예. 지금 김건희 여사는 어제 이야기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법적인 규정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법원에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 대한 뭐 외침이다라는 소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률적 의미를 일단 내포한 것 같고요. 예. 본인이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네. 지금 대부분 주요 혐의 사실들은 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을 때 성립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인데 내가 어떤 일을 그렇게까지 벌일 수 있겠냐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단기적 전략은 구속을 피하는 겁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필요했던 건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실제 내란 우두머리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데 대통령이 범죄 사실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일 뿐이고 아무 권력이 없는 나까지 굳이 구속시켜야 되냐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예.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도 있고요. 결국에 지금 메시지 어제 조사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 모두 법원을 향해서 만약 영장이 청구가 되면 기각해달라 예. 이 메시지로 봅니다. 그러면 그 추가 소환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특검에서? 그 후속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추가 소환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 어제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명태균, 건진,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범들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네. 게다가 2차 주포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2차 주포였던 이종호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해서 조사할 거는 더 없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을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 물론 나머지 사건들은 있죠. 그러니까 집사 게이트라든가 등등등 16개 수사 대상 중 아직 조사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신변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특검은 추가 소환 없이 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님은 추가 소환이 먼저 아니면 바로 영장 청구할 것이다. 저는 추가 소환이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소환에 어쨌든 응했었고 예, 그리고 원활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9시에 출석하냐, 10시에 출석하냐 이런 걸 가지고서 약간의 기싸움은 있었습니다만 예. 수사 자체는 협조를 했습니다. 근데 영장이 발부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혐의가 지금 워낙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 16가지 혐의 이외에 이 법안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헌적이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도 또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한 혐의들도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이고 기존의 자료들이 별로 있지 않은 것이죠. 특검이라는 것은 좀 올해 말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기간이 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특히 새롭게 나오는 혐의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구속이 되어버렸을 때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저는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지금처럼 본인이 나와서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혹은 거짓말을 하던 간에 특검 입장에서는 진술을 먼저 확보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그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엔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어제 이 조사를 했던 의혹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어제 이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앞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통상적인 주가 관리만 있었다. 오히려 주가 조작에 이용당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쟁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기존 입장에 그냥 뭐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추가로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1차 불기소 처분 이후에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이후에 확보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한 수준의 이 통화 내역입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그 통정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전 통화 내역들이 지금 다 공개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 매매를 하고 주문하고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대화 내용이 존재하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확보돼 있고요. 그것을 뒤엎을 만큼 나는 몰랐다는 신빙성 있는 소명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는 그 보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있는 때라서 그냥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맡겨놨으면 왜 직전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쪽에서 전화 왔어? 네. 뭐 이런 취지의 진술들 통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입니다.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어제 진술했고 또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해오는 정도의 내용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했다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예. 나와 있는 참고인 공범의 진술이라든가 물증을 반박할 만한 소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다고 하면 혐의 입증에 뭐 부족함이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고 있는데 본인의 진술과 참고인 물증을 다 맞춰봤을 때 신빙성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예. 이미 관련자들 공범들이 구속됐고 재판 받았는데 외부에서 증거인멸을 계속 해왔었다는 정황 또한 많이 제출이 돼 있어서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부인하는 진술은 향후에 뭐 구속영장 청구 과정이든 아니면 공판 과정이든 신빙할 수 있는 진술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예. 사실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술이나 증거들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한 쟁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처음에 불기소 결정이 난 이후에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왔고 그때 나온 녹취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는 녹취가 드러났는데 이 안에서 수익률 배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알면서도 맡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저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는 뭐 각 언론사에서 취재한 정도로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김건희 여사가 이 40%라는 수익률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 있는 특검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을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불기소 결정 나왔을 때는 없었던 자료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은 영장 청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김건희 씨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또 바꿨습니다. 15년 전쯤에 홍콩에서 이제 어머니에게 선물용으로 목걸이를 샀고 모조품인 걸 알고서도 순방 당시에 착용을 했다는 건데 그동안 뭐 당시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이 지인에게 빌렸다, 해외에서 샀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이 좀 달라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여러 번복된 진술 중에 하나의 사실이 진짜 부합한다고 있다면 이렇게 말을 바꿀 리가 있겠습니까? 최초의 진술은 현지에서 빌렸다. 예. 한 그날 당일 아마 또 번복했을 겁니다. 네. 지인에게 빌렸고 뭐 하나는 뭐 소상공인에 샀다. 그 다음에는 뭐 이 검찰에 낸 이 그 선변에서는 모조품이다. 그때부터 모조품 얘기가 나왔죠. 예. 그때 이제 수사에 돌입했고 결국에 압수수색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작동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그 해명 자체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거짓말로 자꾸 이 소명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급기야 모친 선물용 2010년에 예. 이렇게 나온 거 근데 아닙니까? 그것도 진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조품을 선물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저거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지금 대통령 부인이 전 영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완벽히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어떻게든 혐의 사실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관건은 그러면 실제 나토 회담에서 착용했던 목걸이 진품을 찾을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품을 찾았을 때 그 출처 어디로부터 실제 어떤 대가성 뇌물로 전달이 된 것인지까지 특검이 혐의 입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 반클리프 목걸이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허위 진술이 뒤섞인 가운데 실제 이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특검이 아마 그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요. 네. 목걸이가 반클리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통일교로부터 나온 그라프 목걸이도 있고요. 예. 샤넬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진품이고 실제 통일교 사업의 어떤 대가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면 반클리프 목걸이 또한 이게 모조품이 아닌 진품의 존재 가능성, 그게 누군가로부터 뇌물로서 대가 거래가 이뤘을 가능성까지 예.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게 아마 또 들리는 내용 일부 언론에 의하면 그 목걸이들이 거래되는 특정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아마 진실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미 반클리프 목걸이는 특검에서 압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2010년경에 홍콩에서 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감정을 했을 때 대략 언제쯤에 만들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최근에 어떤 변명을 위해서 산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15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맞출 수 있다. 착용흔이라든지 이게 네. 원래 어머니한테 줬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나 이제 뭐 DNA 같은 것들도 검사를 다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15년 전에 샀다라고 한 부분이 이 새로 찾아낸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이것들을 한번 대조를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치소의 내부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이제 8시가 되기 조금 전에 특검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위해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9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가 지금 뭐 특검팀이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일지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1차적으로는 예. 뭐 무조건 집행하기보다는 뭐 변호인 접견을 기다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과도 따로 협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 신경 변화가 있느냐, 만나 보니 뭐 실제 응하겠다는 생각이 있느냐 이런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예. 뭐 그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포영장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변호인 접견권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검은 너무 무리한 법 집행이 아니냐는 비판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 변호인의 접견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어느 정도 뭔 협의를 하고 있는지 무슨 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으로부터 아마 그런 조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예. 지금 9시부터 미리 예정이 된 거는 8시에 체포영장 집행, 9시에 변호인 접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우리가 얘기했었던 8시와 9시 사이 그때 뭐 말하자면 접견실로 가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강제 구인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시간상으로 이미 뭐 특검에서 뭐 인치를 해서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 오늘 재집행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봤지만 임의로 출석할 생각은
없다라는 상황들을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9시부터 지금 20분 정도면은 오늘 나갈지 말지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아마도 오늘 좀 대치 상태가 길어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차 집행 때는 한 2시간 반, 3시간 안쪽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온 것 같았는데 예. 그럼 오늘은 어쨌든 그 특검팀에서는 강한 의지가 있고 법무부에서도 구치소 협조하라 이렇게 했었고 그럼 꼭 집행할 의지가 있는데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말 그 완강히 안 나갈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길어지겠네요, 이 상황이. 오늘.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근데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을 저항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난번처럼 수용실 안에서 예. 수의를 벗고 누워 있는 방식, 뭐 이제 그 방식 안 쓰겠죠, 이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뭐 특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면 그 방식은 못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특검은 1차적으로는 그 물리력 집행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네. 계속 기다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6시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할 필요성까지는 없고 네. 통상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허용되는 그 시간 정도를 벗어난다고 하면 예. 굳이 기다려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접견권도 아니고 예. 영장 집행에 관련된 접견의 필요성 때문에 만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뭐 응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이지 네. 거기에 어떤 다른 법리적인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특검이 마냥 기다려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예. 강제적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일단 그럼 강제 물리력을 행사할 그 상황은 오늘은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분히. 그렇죠. 지금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도관들에게 나간 메시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특검 측에서 오늘 강제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지금 벌써 9시 22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9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의 접견이 시작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예.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호인 접견 중간에 교도관이 들어가서 예. 강제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도관들이 애초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넘어서서 변호인 접견권 침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명백해 보이는 부분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그 시간이 좀 넘어서면 이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갔을 때 그때 집행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 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도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감 그리고 특검도 마찬가지일 상황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